안녕하세요. 저는 경주가 고향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겪은 이 일은 가족들과 경주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경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형은 대구에서 자취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음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사실 형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형과 카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영정 사진을 접하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렇게 형을 떠나보내고 부모님과 저는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더 그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1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사망한 지 불과 1달 만에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셨고 저와 어머니는 큰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까지 오고 말았었죠. 그렇게 연달아 가족을 떠나보내고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무당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게 갑자기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 어머니가 불안하신 마음에 저를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말았었죠. 무당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글쎄 저희 가족이 줄초상이 날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남은 건 저와 어머니 둘뿐인데 그마저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우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제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힘들게 말을 하셨고 무당은 어머니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부모 묘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자리도 좋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은 묘터를 이장하면 악재를 피해갈 수가 있어. 무당의 말은 현재 묘터의 기운이 안 좋다고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라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무당집에서 나왔고 다음날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저희 집안과 조금 먼 친척이 관리하는 선산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선산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그곳에 산소를 모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산소 근방에 도착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묘지 터가 있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순간 어머니는 산소 위치를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그 근방을 살펴도 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어머니는 집으로 와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 산소에 대해 물었더니 글쎄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고 재수씨 모르고 계셨나봐요. 동생도 갑자기 떠나고 저도 경황도 없고 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게 반년도 더 됐는데 선산 주인이 묘를 옮겨달라 부탁을 해서요. 언제까지 제가 산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이장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개장하고 화장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는 무당에게 들었던 말들을 큰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듣고 난 큰아버지는
단순 우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고 했죠. 무당 말대로 이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터가 안 좋은 자리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악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별다른 전조 증상도 없으셨고 간혹가다 가벼운 기침만 하셨는데 그게 폐암 말기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떠나보낸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거기다 어머니까지 위독해지다 보니 정말 저희 집안에 악재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여기서 어머니까지 잃게 된다면 그때는 제 인생조차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제 걱정을 해주셨고 저는 어머니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었죠. 그 당시 마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죽을 차례이니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집에만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기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유, 우리 집안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빨리 옷 입고 나와봐. 큰아버지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여기서 너까지 잘못되면 내가 죽어서 내 동생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큰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느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계신 스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파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줄초상의 원인은 부모의 묘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 때문에 큰 화를 입으신 겁니다. 조카분도 위험해 보이는데 다시 원상 복귀시키셔야 합니다. 어휴, 이걸 어쩌나. 스님, 저희 부모님은 이미 화장 처리하고 지금은 납골당에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수목장이라도 할까요? 그럼 묘지터가 있었던 선산에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큰아버지 차를 타고 스님과 선산으로 향했는데 글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터가 완전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일단 주변 정리를 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스님 말대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기존의 묘터였던 땅을 살펴봤는데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낙엽 사이에 사람 다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유골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산역군들이 파묘를 진행할 때 다른 유골들은 모두 흙으로 흡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 유골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선산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산길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유골일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산에서 발견한 유골은 다시 화장 처리를 하게 됐고 그 일을 끝으로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무턱대고 파묘를 진행했던 탓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산역군들의 실수로 인해 끔찍한 악재들이 일어난 건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전까지 무속신앙을 절대 믿지 않았는데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가족들을 잃고 혼자서 죽으려고 생각도 했지만 현재는 결혼까지 해서 아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고
가족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 어디에 있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